안녕하세요. 구해줄 빌딩 A팀장 시공조의 김지환, 구해줄 빌딩의 안소영입니다. 오늘은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 해볼 거냐면 바로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이 어떤 부분에서 이점이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가주택이 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상가주택이 뭘까요? 말 그대로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1, 2층이 상가이고 윗부분이 주택으로 사시면서 다세대 또는 다가구로 되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상가주택 매매가 늘 활발하던 건 아니었어요. 최근에 저희가 아파트나 이런 게 투자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상가 건물 투자를 많이 보시는 게 최근이에요. 상가주택 매매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이 굳이 상가주택을 들어와서 살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 투자 현금이 한 10에서 한 15억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최상층에 사시면서 밑에 수익성을 가지고 임대 수익을 얻으시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상가주택 되게 좋게 봐요. 한결같이 좀 갖고 있던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아파트에서는 돈이 안 나오는데 시세 차익만 바라보고 그냥 상가주택에서 최상층에 살고 밑에 자기 주차장 딱 편하게 갖추고 또 밑에서 월세가 주면 돈이 막 생기면서도 값이 오를 텐데 나는 상가주택 살겠어 라는 거는 되게 오래전부터 확고했거든요. 물론 그 투자가 뭐 성공을 했었을 거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파트 값은 오르는 동안 상가주택은 그동안에 안 오르기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저는 최근에 고객분들 상담을 하면서 많은 어떤 마인드의 전환을 봤어요. 내가 여기 아파트에 왜 이렇게 있어야 되지? 라는 의문을 갖고 그 아파트를 팔아서 상가주택을 갖추겠다는 니즈를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꼬마 빌딩과 상가주택이 좀 더 전 인기가 좋아질 것 같고 덩달아 지금의 그 강남, 서초, 송파, 경북의 어디든 빌라 단지들, 다세대 가구들 형성돼 있던 것들이 노후화가 되면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가는 이 재개발, 재건축만이 답이었어요. 그게 아니면 부시고 다시 빌라 짓는 건데 빌라는 수익성도 안 나오고요. 분양도 안 돼요. 요즘에 전 전세 관련 사기에서 불신이 많이 갔고 요즘에 아파트가 조합에서 건설사로 계약 가는데 평당 850, 900만 원 한대요. 아파트 하나 지는데 한 평수가 아파트도 수지 타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스톱에 건설사랑 바뀌고 싸우고 계약 파기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아파트 공급도 이제 시원찮을 거예요. 근데 이게 대체자가 상가주택일 수 있다는 거죠. 상가주택은 예로부터 자리가 처음부터 좋았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의외로 지하철역 가까운 데도 많아요. 그런 빌라들도 상가주택으로 바뀔 수 있고 단독주택들도 상가주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는 건설 PF는 안 되지만 시설자금 대출이나 담보대출은 잘 되고 있거든요. 대출이 어쨌든 돼야 은행에서도 수익을 보니까 꼬마 빌딩 투자자분들은 대출이 굉장히 잘 돼요. 상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아직 조금 있는데 주택 공급 이전은 안 되고 있으니까 지역별로 조금씩 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가주택도 이제 자유롭게 은행 대출이 되실 거예요. 안 되더라도 주택 부분만 안 되고 상가 쪽은 또 되니까 더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저는 상가주택의 시대가 다시 올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확고하게 얘기했나요? 저희가 상가주택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다양한 시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들으시면서 아 이거는 나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상가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잖아요. 상가주택을 투자할 때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취득세 부분이에요. 법인으로 매수를 할 때 주택 부분은 취득세 중과가 되죠. 4.6%에서 13.4%로 상향이 되기 때문에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종부세예요. 1세대 1주택이실 때 공시지가 12억 이상부터는 종부세가 무조건 나옵니다. 건물 같은 경우 대부분 12억 이상이거든요. 종부세를 감당하셔야 되고요. 법인은 무조건 종부세가 나옵니다. 법인으로 상가주택을 매수하실 때는 종부세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개인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9억 초과되는 부분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주택 부분은 은행권에서 항상 대출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방공제나 아니면 주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빼는 부분들이 있겠죠. 현금을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 아 역시 중개사님이라 그런지 금전적인 부분, 투자에 대한 부분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들을 많이 꼽아주신 것 같고 오래된 상가주택을 어쨌든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건물을 좀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입지적으로는요 대단지 아파트 주변을 봤으면 좋겠어요. 상가주택이 지어지던 70년대 80년대는 주거 여건으로 되게 좋았던 신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아파트보다 한 채당 지가 좀 떨어지니까 노후화되고 좀 심하게 말하면 할레마 되니까 동네가 분위기가 안 좋아져. 주변에 전 아파트 단지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좀 먼저 된 지역들을 보면은 주거 여건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초등학교도 품고 있을 수 있고 주변에 상권도 좀 이렇게 밝게 활성화돼 있을 수 있고 그런 데에서 접해 있는 꼬마 빌딩과 상가주택들은 반사 이익을 좀 같이 누릴 수 있어요. 입지적인 측면은 조금 그렇고요. 건물적인 측면은 아파트보다 단열이 안 돼 갖고 있는 선입견이 분명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 지어졌을 때 법규 기준과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했으니 조금 철두철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공사는
공사는 하기 나름이에요. 오래된 상가주택도 창문도 방음 효과 좋고 단열 성능 좋은 걸로 바꾸면 돼요. 공사는 아파트 못지않게 더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어떤 극복은 공사를 잘 함으로써 무조건 극복이 된다 확신을 드릴 수 있고, 입지는 저 혼자는 해결은 안 되니 주변 주거 여건을 좀 보면서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지가 있는 주거 환경이 그래도 잘 갖춰져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했는데 저층부의 상가들이 잘 맞춰질까요? 이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동네 상권, 동네에 맞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요즘에는 아파트 대잔들이 상가를 비중을 되게 작게 합니다. 미용실이든 세탁소든 치킨집이든 갖춰질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거를 타겟으로 조금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아요. 국가에 대한 규제는 이렇게 선제적이지 못하거든요. 10년 전에는 안정적인 서민 주거 공급을 위해서 건물주들한테 임대사업자를 만들어라, 세제 혜택 주겠다. 진보 정권에서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하기 위해서 권장을 했고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택에 대한 어떤 거래가 너무 투기성으로 흐르고 비싸지니까 주택에 대한 취득세든 법인이 뭐 건물을 못 사게 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주택 공급이 수월치 않다는 거 다 느끼고 있잖아요. 사업 다 중단되고 PF 안 일어나고 그러면 다 이제 느끼잖아요. 좀 있으면 또 공급이 딸리겠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지금의 주택에 대한 규제가 또 사라질 거예요. 사실 이미 사라지고 있어요. 수도권 과밀억제구역도 싹 사라졌고요. 서울에 좀 일부 좀 남았고요. 결국은 쫙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은 상가주택 아니어도 돼요. 지금 여러분들 빌라 되게 위험하고 전세 사기 뭐 못 들어가잖아요. 다가구가 다시 오는 거예요. 최상층의 집주인에 살면서 밑에 3개층, 4개층이 다가구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월세 구조가 전세가 아니고 월세인 거예요. 요즘 월세로 많이들 돌아서고 있대요. 전세에 대한 어떤 걱정과 부담 때문에. 그러면은 또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되는 거죠. 상가주택이라고 해서 최상층에 집주인 살고 밑에 전부 다 상가를 채울 게 아니고요. 주택에 대한 규제가 풀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층 3개층, 4개층도 또 주택이 돼요. 월세를 또 알차게 받을 수도 있고. 상권이 좋은 데서는 상가로 채우면 되고, 거주 여건이 좋은 안쪽 지역은 1,200만 원을 월세를 주거 쪽에서 받을 수 있는,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저희도 약간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보이지 않나. 그러면 보통 상가주택을 투자할 때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주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최상층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걸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적은 돈으로 살 수도 있고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위해서 보통 오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의 투자금을 보면은 평균 10억에서 한 15억 정도로, 이 정도 되면요, 대출도 활용할 수 있고 내 현금도 활용해서 50억대, 60억대 건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현금 10억에서 15억 정도 가지신 분한테 가장 적합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입을 하고 나면 공사가 안 하고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30년 된 건물들은 외관이 예쁘고 그걸 떠나서요, 기능적으로 물이 새고 배관이 녹슬고 전기가 효율이 떨어져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사는 필수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매매가 플러스 공사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돈에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공사비 대출 가능한가요? 은생으로 써는 공사비 대출이 자유로운 편이고요. 주거는 약간 제약은 좀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워낙 올랐잖아요. 그 아파트 값에서 조금 더 비용을 보태서 할 수 있는 건데, 아파트는 대출을 많이 받아도 들어오는 수익이 없단 말이죠. 아파트 들어가는 순간 관리비 여름에는 3, 40 나가고 겨울에는 5, 60 나오잖아요. 나가면 나갔지 들어오는 건 없잖아요. 은행이자 또 뭐 여차하면 2, 300 나가잖아요. 상가주택은 덩어리가 좀 크고 땅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투자금이 더 들어가죠. 공사비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대신에 월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들어오는 비용 자체는 훨씬 더 좋아요. 은행이자도 내고 나서도 좀 수익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비교적 아파트 팔아서 비등한 조건으로 옮긴다 했을 때 금전적으로는 유리한 조건으로 옮겨가지 않나. 어쨌든 투자라는 거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의점이 좀 있을까요? 상가주택이라고 해서 특별히 검토해야 되는 상황들은 없고요. 이왕이면 리모델링, 중축 이런 것들에 용이하게 건물이 내력벽 구조가 많이 없는 상황이면 좋겠다. 그 정도가 저는 공사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검토 포인트 같아요. 1층에 들어오는 집이 뭐 고깃집이라든지 새벽까지 운영하는 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상층부 쪽에 거주하시는 주택 거주자분들은 불편하시죠. 냄새도 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관리자를 두시면 상관은 없는데 분리수거나 쓰레기 처리도 직접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 주로 외부 주차하는 곳도 많아요. 1층, 2층에 임대를 주게 되면 근린생활시설이 주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주차가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인지를 하시고, 그래도 내가 거주했을 때 감안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걸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면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지역은 전 서울권만 추천드립니다. 예시 하나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으셔서 일찍 사직서를 쓰고 전 퇴임을 하신 부부셨는데 사모님께서 정원을 꾸미시는 걸 너무 이제 로망이셔서 아파트에 나오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남향에 해잘되는 건물로 노후를 대비하신다고 생각하셔서 엘리베이터를 또 넣으셨어요. 그래서 최상층에는 거주를 하시고 지하 포함한 4개층에서는 월세를 거두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 건물을 40억 정도에 사셨고 전체 리모델링 하는데 6억 5천, 주거 인테리어는 별도로 한 1억 5천 들여서 전체 공사를 8억 원에 하는데 8억 원 중에 2억은 그린 리모델링 정책 지원을 받아서 2억은 최근에 1% 수준의 은행이자 대출을 받으셨고 그거는 뭐 해마다 뭐 오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유지되는 수준이고요. 나머지는 본인은 갖고 계신 자본금으로 하셨고 그렇게 해서 월세를 지금 밑에 부분을 마치고 있는데 2개 층은 이미 마쳐졌어요. 2개 층에서 월세가 지금 600만 원이 나오고 계시고 나머지 또 지하 포함해서 1개 층 월세가 채워지면 거의 1000만 원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리모델링 공사비, 뭐 취득세, 세금적인 거 포함해서 50억 투자를 하셨고 거주를 해결하셨고 밑에서 월 1000만 원이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은행이자 내고 나셔도 한 5,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시는데 이분은 한 1, 2년 뒤에 은행 금리 떨어지시면 5, 600만 원의 수익이 7, 800만 원 수준으로 분명히 이제 올라갈 거고 물려주실 그런 계획도 이제 차차 갖고 계시고 이분들이 이제는 30억짜리 아파트를 파셔서 이렇게 해서 옮겨 가셨거든요. 저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 노년층이 인구 비율적으로 많이 생기시는 구조인데 대한민국에서 노년층이 좀 안정적인 생활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이 연금도 좋고 여러 투자도 좋고 퇴직금도 좋지만 건물만한 게 없어요. 다달이 이제 월세도 받고 때 되면 건물 가치도 물가 수준 오르는 것만큼 올라주고 물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갖추신 분들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투자 방향으로 노후 대비를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내가 건물을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분별하는 게 잘 지금 하고 있는 건가? 혹은 매수하시고 나서 신축이 맞을까? 리모델링이 맞을까? 고민과 선택의 그 기로에서 헤매시잖아요. 제 옆에 전문가분께서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드리는 프로젝트를 건물 매수부터 밸류업, 매각까지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저희가 매일 한두 분씩 이렇게 상담 접수를 하면 네. 1년에 250분, 300분 정도를 상담을 해요. 네. 갖고 계신 분이 리모델링 의뢰를 주시기도 하고 신축 의뢰를 주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이 매수 검토가 많으세요. 검토 의뢰를 하시는 건물이 좋다 나쁘다 네. 상담하면서 1시간 내에 답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납득을 해서 가세요. 1시간 동안 제가 상담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걸 배우셔서 좋은 물건을 갖고 오시냐?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저희가 좀 책임감 갖고 아예 그냥 건물을 좀 골라드리겠다. 그리고 그 건물이 왜 좋은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프로세스가 이해가게 설명을 드리는 이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뭐 저희 따라오세요. 저희만 믿으세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 이게 왜 좋은지, 왜 전망이 있는지 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엑시트까지 네. 뭐 갖고 가셔도 좋고요. 이거 설계도서가 나오면 타 업체에 견적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드릴 거고요. 네. 다른 데보다 이윤이 없고 원가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투명하게 증명까지. 검증하고 할 겁니다. 어떻게 찾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괜찮은 매물들을 가끔 올려드리는데 네. 영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숨겨진 매물들이 있거든요. 있죠. 상권 분석, 입지 분석, 그리고 그거에 따른 매매가가 적절한지 판단을 해드리고 밸류업이 된 다음에 어떻게 재매각이 될 건지에 대한 그 금액까지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고 계산을 하신다면은 사실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시간이 또 돈이잖아요. 공정률 건폐 막 혜택본 건물 최소한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밸류업을 수 있는 이런 건물들 중심으로 그래야 공기도 단축되고 네. 신축인지 리모델링인지 모를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물 네. 이런 건물을 저희가 찾아서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구해줘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고 계시는 은행 센터장님, 지점장님 도움을 받아서 금리가 조금 인하되는 혜택을 보실 수 있고 세금은 탈세가 아니잖아요. 네. 절세 방안, 세무사님, 법무사님 연계를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을 하시고 밸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를 놓고 재매각까지 전체 과정을 저희가 도와드리는데요. 시공조화에서 밸류업을 해주시면 구해줘 공실팀에서 임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 임대가 나아지면 그러면 건물 관리는 어떻게? 건물 관리도 구해줘 공실팀에서 도와드릴 거고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건물에 대한 AS도 대표님 도와주실 거죠. 근데 AS는 뭐 저희 회사 망하기까지 해드릴게요. 이 전까지. 네. 재매각은 이제 구해줘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도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세가 남아 있잖아요. 네. 구해줘 빌딩에 계시는 세무사님께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해드리고 끝까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상가주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